자, 우리 그 외울 거 많으니까 대답 잘하세요, 얘들아. 자, 우리 생명 시스템에서의 생명체의 무슨 반응 얘들아? 화학 반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요. 선생님이 시험 끝나자마자 이 단어를 먼저 잡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암기했던 단어들은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중간고사 때 우리가 암기했던 내용의 일부가 연계가 돼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너네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어를 잡았는데, 우리 지난 시험에서 생명과학 파트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 몸에서요 얘들아 되게 중요한 영양소 중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세 가지의 영양소가 누구 있었어요 얘들아? 탄수화물, 지질,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단백질이 있었죠. 그렇지? 요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누가 있어요 얘들아? 탄수화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지질,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단백질. 요렇게 영양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당이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당이 하나인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단당류. 그렇지? 당이 2개 이상으로 모여있는 입자는 몇 당류 얘들아? 2당류. 당이 여러 개인 것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다당류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단당류, 2당류, 다당류 세 종류로 나눠져요. 자, 여기서 적어도 여러분들 단당류인 누구는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포도당. 2당류 중에 누구요 얘들아? 두 글자로 된 엿당. 다당류의 누구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들아? 녹말.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질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몇 종류가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냐면 세 종류 가르쳐 줬었어. 뭐 있었어요 얘들아?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근데 스테로이드 이제 안 나올 거야. 그래서 걔는 기억 안 해도 돼. 근데 누구와 누구야 얘들아? 중성 누구야 얘들아? 지방과 그 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인지질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얘네들의 단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사실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체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들아? 포도당. 우리 우주 탄생 이래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최초의 가장 큰 인류에게, 생명에게 의미가 있었던 화학 반응 중에 하나가 누구죠 얘들아?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를 이용해서 누굴 만들었죠 얘들아? 포도당을 만들었죠. 그런데 식물은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요 그 포도당의 상태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포도당을 무엇해서 얘들아? 뭉쳐서 누구로 바꿔서 저장합니까 얘들아? 녹말로 바꿔서 저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선생님도 그러거든요. 학원에서 내가 맨날 출근할 때마다 10,000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가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 999만 원을 받았어. 그럼 999만 원에서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10,000원짜리 999만 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999만 원. 앞타임에 아주 건설적인 학생이 저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은 이 999만 원이 만약에 서랍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린 그냥 의미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 돈들 10,000원씩 꺼내서 다시 쓸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죠.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10,000원을 더 채워서 이걸 은행에 가서 얼마짜리로 바꿔 얘들아? 1,000,000원짜리 수표로 바꾸면 이 돈을 잘 쓰게 돼 안 쓰게 돼? 안 쓰게 되죠.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탄생과 동시에 내 몸에 영양소가 부족할 거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얘들아? 많이 해요. 다음 끼니를 굶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포도당은 반드시 누구로? 덩어리가 큰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함으로써 얘네들이 쓸데없이 소진되는 거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이 생명체 내에서는 광합성과 동시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포도당을 먹고 남잖아요. 그러면 누구로 바꿔서 얘들아? 글리코젠으로 바꾸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얘들아? 저장을 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호르몬이 있어요. 누구죠 얘들아? 인슐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포도당을 누구로 바꿔요 얘들아? 글리코젠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저장을 해놔. 그런데 이러한 내가 눈치 못 챈 다양한 화학 반응이 내 몸에서 계속 일어나 안 일어나 얘들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몸에서는요 이런 화학 반응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런 화학 반응 중 한 가지라도 똑바로 못 일어나잖아요. 두통이 오거나 또는 소화불량이 오거나 내 몸이 현재의 상태를 제대로 무엇하지 못하는 얘들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화학 반응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인간의 몸은 생명체의 몸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한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명체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무슨 대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물질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대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물질 대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누구 내에서 얘들아?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슨 반응 얘들아? 화학 반응.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요거를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화학 반응, 모든 그 화학 반응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배워볼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요 누구를 먹으면 얘들아 어쨌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사실 고구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구마 안에 누가 많이 들어있어 얘들아? 녹말이 들어있어. 이거를 먹으면 나는 누구로 분해해요 얘들아? 첫 번째 엿당으로 분해하고요. 분해한 엿당을 다시 무슨 당으로 분해합니까 얘들아? 포도당으로 분해한 다음에 얘가 남으면 다시 누구로 저장을 하는 거야 얘들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녹말을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은 이건 뭐라고 그래 얘들아? 요건 소화라고 해요. 소화도 무슨 대사야 얘들아? 물질 대사야. 선생님은 사실 두통보다 소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하게 되는 반응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소화에 되게 민감한 편이야. 그래서 요 반응이 안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는. 물질 대사는 매 순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지방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중성지방을 이루고 있는 물질 글리세롤,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어 안 들었어 얘들아? 지난 시험 준비 때 들었었죠? 글리세롤과 세 개의 무슨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들아?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인지질 무엇입니까 얘들아? 하나의 글리세롤과 두 개의 무슨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굉장히 비슷하죠? 한 끗 차이로 누구는 중성지방이 되고 누구는 인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성지방은요 내 몸의 피부 밑에 저장이 돼 있어서 내장기관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중성지방이고요. 인지질은 누구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게 바로 인지질이에요. 그런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양질에 너무 좋은 참기름도 먹고 들기름도 먹었어. 얘네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덩어리채로 얘네들이 들어왔다가요 소화를 통해서 글리세롤과 누구로 나눠져 얘들아? 지방세로로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는 세포가 무엇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세포는 조그만데 이렇게 큰 덩어리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소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야? 세포가 얘네들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흡수 이후 우리는 바로 다시 얘네들을 결합시켜서 큰 덩어리를 다시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꿔서 피부 밑에 저장하거나 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이 역시 물질 대사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 단백질을 먹었을 때 무엇합니까 얘들아?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누구로 만들어요 얘들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자, 이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요 사실 2월달부터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그쵸? 애들이 대체 어디가 다이어트를 계속 물어봤어요. 자, 다이어트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월달부터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선생님 몸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선생님은 하루 3끼 식단이 다 탄수화물이었어. 탄수화물. 심지어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되게 잘 전환이 돼.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사실 내가 공급 자체를 단백질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몸에서요 주로 물질 대사를 주도하는 물질이 있어요. 걔네들이 효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호르몬,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얘들아? 항체예요. 여러분들 세균이 들어오면 누군가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되죠. 싸우는 화학물질이 항체예요. 이게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호르몬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효소도 누구로 되어 있어요 얘들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얘네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이런 다양한 물질 대사들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단백질 자체를 안 먹어. 그럼 얘네들이 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까지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조금만 공기가 안 좋으면 감기에 걸려서 계속 약을 먹었었거든요. 항체가 좋지 않은 거지. 단백질을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즘 선생님의 식단에는 아침, 점심, 저녁에 누가 들어가 있어? 사실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 아침에는 선생님이 콩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먹어요. 점심에는 닭고기 중심의 단백질을 먹어. 저녁에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어. 선생님은 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먹을까?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먹어야 다양한 종류의 누가 생겨 얘들아? 아미노산을 흡수할 수 있어.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양해야
정말로 다양한 효소와 호르몬과 합체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호르몬 외웠었죠? 생장 호르몬, 갑상생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외우는데도 분명 되게 힘들었을 거야.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니네가 외웠던 거에 딱 2배 이상을 외웠어. 선생님이 대학교를 갔더니 일반 생물학에서 외우라고 하는 호르몬이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거에 비해서 몇 개 추가가 안 되는 거야. 그 일반 생물학이 되게 쉽게 느껴졌어. 그만큼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했던 걸 외웠던 것들이지. 자, 우리요 내 몸이 균형 있게 돌아가려면요 호르몬의 종류도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얘들아? 심지어 많아야 돼요. 요즘 선생님이 아들을 키우면서 꽂혀 있는 게 바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에요, 얘들아? 무슨 호르몬이에요? 아니 본인들 몸에 많이 나오는 호르몬도 몰라요? 지난번에 어떤 여학생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에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무슨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돼요?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죠. 생장 호르몬이 굉장히 왕성하게 나올 수 있는 시기예요. 작년에 우리 아들의 그 학교 수업을 그 창간학습을 갔더니 우리 아들이 주변 친구들 여자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작은 거야. 엄청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했어. 그래서 이제 키를 키우려고. 사실 그 나이에는 생장 호르몬이 다 알아서 잘 나올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들은 고기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아침도 고기, 점심도 고기, 저녁도 고기, 잠자기 전에 치킨 이런 식으로 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주는 편이야. 그런데 생장 호르몬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호르몬이 니네가 배웠었던 거야. 누구야 얘들아? 갑상샘에서 나오는 누구야? 티록신이야. 그래서 이 티록신이 생장 호르몬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활성화를 굉장히 도와줘요. 티록신이 없으면 생장호르몬이 나와도 원활하게 얘네가 극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그래서 선생님 최근 그 티록신을 잘 만들게 하려고 일주일에 2번씩 얘를 미역국을 먹여. 근데 이제 미역국을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먹였더니 뭐예요? 미역국에 아이오딘이 들어있어서 티록신을 잘 만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미역국에 질린 거지. 그래서 이제 미역을 대신해서 뭘 먹여? 김을 먹였어. 근데 이 김도 많이 먹이다 보니까 애가 먹는 모습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영화 배우처럼 알죠? 이렇게 해서 이거 왜냐면 엄마가 먹으라고는 하지 먹기는 싫지 안 먹으면 때리지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고통스럽게 먹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먹여도 되나?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이 김이 질리면 다음에 뭘로 넘어가야 될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는 되게 다양한 호르몬도 필요해요. 되게 다양한 효소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영양소를 먹어줌으로써 다양한 화학 반응이 내 몸에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 대사에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종류로 들어갈 거야. 지구가 탄생하면서 최초로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누구예요, 얘들아? 그 물질 대사가 누굽니까, 얘들아? 광합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배웠었죠? 지각이 탄생하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누가 되어 내리면서 얘들아? 비가 되어 내리면서 물속 수권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요. 걔네들이 무엇을 합니까, 얘들아? 광합성을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광합성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광합성으로 인해서 지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뤘는데요.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누구야 얘들아? 물 분자가 화학 반응을 해서 누굴 만듭니까? C6H12 누구야 얘들아? O6라는 누굴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저 포도당을 만들어낸 거야. 저 포도당이 가서 불 붙이면 탈 수 있는 유기물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유기물 맞죠. 제가 있어야지만 생물은 원활하게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 부산물로 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들아? 6개의 산소가 나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화학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에서 맨 처음에 수소 원자핵이 무슨 원자핵이 될 때까지 얘들아 헬륨 원자핵이 되기까지 3분밖에 안 걸린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얘네가 3분 만에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누구예요 얘들아? 온도예요. 빅뱅 초기에는 정말로 온도를 카운팅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높았어, 안 높았어? 높았어. 그런데 재작년인가 네이버에 떴더라고. 그 초기의 온도를 밝혀냈어요. 그만하지. 그치? 교과서의 내용 자꾸 추가되라고. 그래서 초반에 그 높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입자들이 무엇을 해서 얘들아? 충돌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사실 굉장히 높은 온도라는 온도의 조건이 필요해요. 정말 고온이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체 내는 체온이 우리 최고 높아야 몇 도예요, 얘들아? 37, 8도죠. 그치? 그래서 37도예요. 이 37도는 우주가 바라봤을 때, 과학이 바라봤을 때 높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예요, 얘들아? 낮은 온도입니다. 매우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지? 사실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체 몸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어낸 누구라는 물질이 얘가 효소라는 물질이 이 화학 반응을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줘. 그렇게 해서 이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낮은 온도에서도 서서히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도와주게 되고 저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먼저 물질 대사의 우리가 종류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누구를요, 얘들아? H2를 무슨 분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크기가 작은 분자, 무슨 분자 얘들아? 저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얘를 무슨 분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얘를 우리가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목적은 얘를 얻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광합성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가서 불을 붙여도 타요, 안 타요, 얘들아? 안 타요. 그래서 얘를 탈 수 없는 물질 우리가 무슨 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이 물질을 무슨 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어냈으니 거의 무에서 유를 창출한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이 화학 반응에는 반드시 무슨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얘들아 빛 에너지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얘들아 빛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 화학 반응이 가능하고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얘들아 염록체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염록체에서만 이 반응이 진행이 돼요. 가끔 이제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 나가서 수업을 듣기 싫을 때 이제 물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운동장 가서 광합성 좀 하고 올게요 막 이렇게 해서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염록체에서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염록체에서 이산화탄소 물 분자를 합성하는 효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합성이 가능하게 해주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효소가 여기서 분비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 광합성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작은 분자를 큰 분자 하나로 합쳐냈을 때 이런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무슨 작용 얘들아? 동화작용. 그렇죠? 그런데 이 동화작용에 작은 입자를 우리가 모아서 커다란 하나의 입자를 만드는 이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 대표적인 예제를 우리가 방금 배웠던 누가 있는 거야 얘들아? 광합성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광합성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죠. 식물은 포도당을 만들면 이내 그 누구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얘들아? 녹말로 바꿔서 저장한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요? 이 포도당을 잊어버릴까 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녹말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반응을 우리가 무슨 합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녹말 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라 그래서 선생님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먹는 이유가 뭐야? 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다양한 종류의 누구를 만들어내? 얘들아? 아미노산을 만들어내.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나는 효소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항체도 만드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효소도 한두 종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효소를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무슨 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단백질 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생명과학을 외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얘들아 사실은 통합과학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언어형 지문에도 나와요. 녹말 합성의 의미가 뭔지 단백질 합성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을 우리가 먹어서 작은 입자로 분해한 다음 그 작은 입자를 흡수해서 내 몸에 필요한 또 다른 물질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무슨 합성이에요 얘들아? 단백질 합성입니다. 그렇죠? 잘못 암기로 가잖아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아 사람의 몸에서는 단백질을 우리가 먹는 거지 합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먹어서 분해한 후 다시 합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이 이렇게 광합성을 했을 때 우리가 포도당을 먹죠. 그리고 누가 들어가서 얘들아? 산소가 들어가서 분해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산소가 들어가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누가 분해해요? 얘들아? 산소가 분해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산소가 들어가서 포도당을 분해하면 역시나 역반응, 반대의 반응이죠. 이때 누가 나옵니까 얘들아? 에너지가 나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에너지가 나오면서 얘가 분해돼서 작은 입자로 나눠주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사실 우리의 목적은 이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자, 얘를 우리가 ATP라고 얘기하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APT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아파트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봐야 돼. 자, 그래서 무엇 하게 됩니까, 얘들아? ATP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포도당은 누구예요, 얘들아? 우리한테 수표 같은 존재야. 수민이 여기 봐. 수표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ATP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잔동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내가 막상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목돈처럼 덩어리가 큰 애가 있으면
쪼개서 쓸 수가 없어요. 그치? 야, 내가 100달러짜리를 가지고 여행을 갔어. 그런데 호텔에서 나오면서 팁으로 1달러를 놔야 돼. 100달러를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슬러 줄 수 있니? 없잖아. 그치? 그러니 잔돈으로 바꿔놓으면 이래저래 쓰기가 수월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분해해 놓는 게 ATP예요. 그래서 이때 화학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무슨 에너지가 나와요, 얘들아?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일부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 열 에너지로 우리가 누구를 유지하는 거야? 체온을 유지하는 거야. 누구를 유지해요, 얘들아? 체온을 유지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이 화학 반응은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호흡은 맞아요. 우리는 내 몸의 전신 중 어디 한 군데서라도 호흡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얘들아?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학교 시험 문제에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세포 내 소기관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세포 내 소기관을 쓰시오라고 하면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얘들아? 미토콘드리아예요. 어디라고, 얘들아? 미토콘드리아. 어디라고요, 얘들아? 미토콘드리아.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세포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었어요, 얘들아? 사람의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그 사람은 어지간히 많이 먹어도 계속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이 잘 찐다 그랬어, 안 찐다 그랬어, 얘들아? 안 찐다 그랬어. 이유는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포도당을 무엇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분해하는 효소를 통해서 많은 양을 한 번에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이 안 찌게끔 체질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육량을 늘려주면 근육세포에 누가 많아요, 얘들아?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다소 많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려놓으면 내가 평상시 먹던 양과 같은 양을 먹어도 분해율이 훨씬 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쓰시고 그럼 모든 세포고요. 세포 내 소기관을 쓰시고 그럼 누구라고 쓰셔야 돼요, 얘들아? 미토콘드리아라고 쓰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화학 반응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한다, 얘들아? 이화작용. 뭐라고 한다, 얘들아? 이화작용. 이화작용의 지금 대표적인 예제가 방금 석인생님이 얘기했던 무슨 호흡이에요, 얘들아? 세호 누가 됩니까, 얘들아? 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소화가 돼요. 누가 된다고, 얘들아? 소화. 입자를 잘게 분해하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요, 대단한 화학 반응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 같고요. 그 창출된 유를 이용해서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이루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높은 온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이유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들아? 효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얘들아? 효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효소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역할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효소의 역할을 보면 여러분들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자, 무엇이에요, 얘들아? 자, X축이 이제 얘네들의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예요. 승민이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물질이 무슨 물이 있어요, 얘들아?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누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 얘들아?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 얘들아? 화학 에너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응물이 지금 꽤나 에너지가 많죠. 그 에너지가 많은 반응물이 무슨 물이 되려고 해요, 얘들아? 생성물이 되려고 합니다. 자, 우리요, 여기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누구요, 얘들아? H2O라는 저분자로 만들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포도당이야. 산소,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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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여기 CH, 그 다음에 OH, HOH, OHH, HOH, 그 다음에 여기도 H 누가 달렸어, 얘들아? OH.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누구야, 얘들아? 지금 포도당이야. 됐을까요? 그런데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CO2와 H2O를 만든대. 이게 싹도 그냥 딱 끊어져? 아니야. 자,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야 탄소가 튀어나오면서 산소를 따로 만나서 CO2가 될 수 있죠. 그러려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주변에 누구를요, 얘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주변에 주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요. 그 열 에너지가 포도당 분자 내에 들어가서 산소와 탄소 사이의 거리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벌려요. 야 니네들이 떨어져 이렇게 해서 계속 에너지가 들어가서 얘를 벌려요. 됐나요? 그러면 벌리다 보면 얘가 뚝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져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니네도요 기존의 나쁜 성향을 끊어내야 니네의 삶이 바뀌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요 얘들아 새로운 물질로 바뀌려면 이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야 돼 안 끊어져야 돼? 끊어져야 되고요. 그게 끊어질 때까지 일정량의 누가 들어갑니까? 얘들아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에너지를 계속 흡수해요. 에너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많이 흡수해야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꼭대기까지 찍잖아요. 꼭대기를 찍으면 급기야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싹둑 잘려 안 잘려? 잘려.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흡수했을 때 결국 원자 사이에 무엇이요 얘들아? 강력한 결합이 잘리면서 얘네들이 급격하게 새로운 물질로 탄생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그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흡수해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에너지다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요거의 약자를 우리가 EA를 써. 티베이트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서 EA를 씁니다. 자, 이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반응물이 그냥 생성물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되지 않아요. 야, 니네가 쿠팡에서 물건 주문했어. 그러면 택배 포장하는 데까지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리죠. 출발만 하면 금방 오지. 중요한 건 물건을 준비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생성물이 되려면 이 결합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흡수해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지금 정리해 볼게요. 자, 무슨 에너지 얘들아? 활성화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라고요 얘들아? 무슨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얘들아?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말합니까 얘들아? 최소한의 누굴 말하는 거야? 에너지.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반응물이요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면 금방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온도예요. 그래서 여름에 엄마들이 우유 먹고 나면 꼭 냉장고에 집어넣으라고 그래? 안 집어넣으라고 그래? 집어넣으라고 그러지? 얘를 여름에 우유를 먹고 상온에다 냅두잖아요. 여름은 평소 겨울 같은 데보다 온도가 높아 안 높아? 높죠? 그러면 금방 활성화 에너지에 도달해요. 그래서 우유가 2-3시간 만에 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리터짜리 우유를 한 잔만 먹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냉장고에 기차 타고 안 집어넣어서 상하겠다가 엄마한테 등짝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제 3시간 만에 몽글몽글 뭉쳐버린 거야. 이 에너지가 금방 흡수돼가지고 무엇합니까 얘들아? 생성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됐을까요?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누구든 효소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효소가 있잖아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얘들아? 낮아져요. 요렇게 바뀝니다.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바뀌어요. 요게 누가 있을 때 얘들아? 효소가 무엇할 때 얘들아? 있을 때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때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렇게 되면 쉽게 활성화 에너지에 도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생명과학 원이랑 연결돼서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 그려줄게요. 그래서 통합과학 완자에는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 활성화 에너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 그래프로 여러분들 개념이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설 수 있을 거예요. X축이 누구냐면 에너지. 그 다음에 Y축이 무슨 수가 됩니까 얘들아?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의 입자수가 됐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누굴 볼 수가 있냐면요. 이 입자수가요. 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의 학습 능력이 똑같아요? 다르죠? 누구는 학습 능력이 좀 더 좋고 누구는 학습 능력이 좀 더 뭐해? 낮아. 그리고 그날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 안 달라? 달라. 그래서 지금 같은 통 안에 들어있는 반응물이에요. 같은 통 안에 반응물이 들어있어도 정신 좀 차려봐. 야 지금 몇 시야? 이 시간에 졸 시간은 않지 않습니까?
자, 같은 통 안에 반응물이 들어있어요. 같은 통 안에 반응물이 들어있어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입자마다 에너지가 무엇해요 얘들아? 달라요. 됐나요? 어떤 입자는 에너지가 낮아요. 어떤 입자는 에너지가 뭐예요? 높아요. 그런데 요쯤에 에너지를 갖는 입자가 제일 많네요. 됐나요? 그리고 보니까요 여기가 이 반응물의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 반응물의 무슨 에너지래요?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런데 야 선생님도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 하지만 운동할 때 뭐해? 몸이 텐션이 안 올라가잖아? 다리가 안 떨어져. 막 몸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제 텐션을 높이려면 사실 약간 커피를 먹고 운동할 때도 있어. 각성제를 먹으면 몸이 이제 텐션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보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얘네들만 무슨 반응을 하는 거야, 얘들아? 반응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도 사실 선생님이 항상 수업을 하면 여러 명을 두고 하면 수업에 잘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고 못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그치?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 긴장하고 있는 얘네들만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무엇 할 거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가 있으면, 효소가 존재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 낮아져, 얘들아? 낮아져.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이게 효소가 있을 때야. 그러면 효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이러면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물질의 입자수가 더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네요. 많아지네요. 맞죠? 이런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니네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니네는 맨날 평상시처럼 좀 조금 공부했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의 난도를 낮춘 거야. 그럼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이 많아져 적어져. 이제 이해가 잘 되나요? 자, 됐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공부를 더 양을 늘리지 않았어. 애들의 점수를 높이고 싶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그냥 난도를 낮춰버린 거야. 이러면 문제 풀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 맞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난도를 낮추지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그 위에 공부 좀 많이 하는 애들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그쵸?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있을 때 얘들아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모여져서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물질의 개수가 많아지는구나. 됐을까요? 그러면 요게 나왔을 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요 안에 있는 전체 입자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문제를 어렵게 설명하나 쉽게 오늘 설명하나 이 교실에 지금 현재 앉아있는 학생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치?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전체 무슨 수는 얘들아? 입자수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합니다. 전체 입자수는 무엇하다 얘들아? 일정해. 그쵸? 전체 입자수는 일정한데요. 우리 누굴 볼 수가 있냐면 효소가 생기게 되면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수는 많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내가 쉽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학생의 머릿수가 많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있으면 얘들아? 효소가 무엇하면 얘들아? 있으면 무슨 에너지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누구요 얘들아? 에너지를 갖는 누가 많아지게 돼요 얘들아? 입자수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증가하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됐을까요? 이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무슨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야. 쉽게 산을 넘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누굽니까 얘들아? 효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였고 우리 효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효소란 누구예요 얘들아? 효소란 누구를 낮추는 거야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무엇해요 얘들아? 낮추어. 무슨 속도를 빠르게 합니까 얘들아? 반응 누구를 얘들아? 속도를 무엇하게 하는 물질이야 얘들아? 빠르게 하는 물질.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 이걸 뭐라고 해?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생성물의 양과 생성물의 종류는 똑같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쓸 때
우리 A와 B라는 물질이 만나서 C와 D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 더럽게 안 일어나. 근데 여기 효소가 관여하면 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 빠르게 일어나. 그때 효소를 어디에다 써야 돼? 얘들아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우리 이 화학 반응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누구는 효소는 C 플러스 D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효소는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조절해 주는 거야 얘들아? 속도만 조절해 주는 거야. 알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봐. 시험 문제를 쉽게 냈어. 아이들의 역량이 좋아진 게 아니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뭐해질 뿐이야 얘들아? 많아질 뿐이야. 역량을 높인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효소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누구까지 하고서는 조금 쉴 거냐면 촉매라는 내용을 좀 하고 쉴게요. 자 우리 지금 효소의 역할 그 다음에 효소의 정의 요런 거 좀 살펴봤는데요. 누구를 좀 할 거냐면 그 얘네들에 있어서 우리요 촉매라는 걸 좀 배워볼 건데요. 효소를 우리가 촉매 역할을 한다고 해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 누구를 조절하는 물질 얘들아? 속도를 무엇하는 물질 얘들아? 조절하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학원 강사는 촉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수업을 잘하는 정도는 나 이 동네 고덕동 강사들 다 잘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학생이 나랑 얼마나 마음이 맞느냐. 그리고 선생님도 가르쳐도 뭐 하는 애들이 있냐면 언성이 높아지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또 같은 상황인데 또 어떤 애들은 뭐해 얘들아? 많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애들한테 무엇합니까 얘들아? 얘기해주는 애들이 있어. 용기가 필요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뭐예요? 주먹이 필요한 애가 있고 맞죠? 그리고 얘에 맞게 쟤에 맞게 처방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친구가 빨리 학생이라는 생활에 무엇하고 얘들아? 적응하고 발을 담그게 해주는 촉매 같은 역할이지 궁극적으로 성적은 누가 내는 거야? 학생이 내는 거야. 그래서 같은 교실에 있어서 어떤 애 100점인데 어떤 애는 몇 점이야 얘들아? 30점 40점인 애도 한 교실에서 같이 나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야 얘들아? 결정은 학생들이 하는 거야. 선생은 그냥 촉매 같은 역할이야. 그래서 아우 빨리 성적을 내줘야지.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결과를 바꾸는 건 나는 이거 반응 속도가 무엇하게 빠르게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촉매는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애가 있냐면 촉매 종류에 무슨 촉매와 무슨 촉매가 있어요 얘가? 정촉매와 그 다음에 무슨 촉매가 있어요 얘가? 부촉매라는 애가 있어요. 부촉매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반응이 역으로 갈 것 같죠? 정촉매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반응 속도를 무엇하게 해줍니까 얘들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죠.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무엇하게 해줍니까 얘들아?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줘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높입니다. 됐어요? 그런 애가 있나요? 있죠. 걔가 누구예요? 방부제예요. 야 방부제 들어간다고 해서 음식이 안 상해? 결국 상해. 그치? 그런데 상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짧아. 그렇죠. 그게 부촉매야. 이 촉매라는 건 뭐냐면 이 반응은 어차피 일어나. 그런데 속도만 무엇 해주는 거야? 조절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정촉매와 부촉매 이렇게 속도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애들이요 여기 말에서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막 꼬여서 헷갈릴 때가 있어. 이 효소가 선생님 생체촉매라고 하고 유기촉매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야 우리가 지금 배우는 효소는요 사실 무슨 촉매냐면 유기촉매라는 물질이야. 그 다음에 무슨 촉매라는 물질이 있어 얘들아? 무기촉매라는 물질이 있어. 그러면 유기촉매는 무엇이냐면 유기물이야. 누구로 구성된 촉매야 얘들아? 탄소화합물의 형태로 있는 촉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유기촉매야. 그러니까 저 유기촉매는 갖다 불 붙이면 타 안 타? 타요. 그런데 무기촉매는 예를 들면 이산화 망가니즈 이런 애들이야. 딱 봐도 여기에 탈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없어? 없어. 망가니즈가 금속이야. 갖다 불 붙여도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됐나요? 그래서 성분이 다르네. 탄소가 들어있어서 탈 수 있는 촉매를 유기촉매, 그렇지 않은 애들을 무슨 촉매 얘들아? 무기촉매. 그런데 이런 유기촉매가 어디에서 만들어져? 내 생명체 몸에서 만들어져. 그거를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무슨 촉매라고도 얘기를 해 얘들아? 생체촉매라고도 해. 둘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짧게는 효소라고 얘기하고요. 길게는 생체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쟤네들은 내부에 있는 성분 때문에 다른 거구나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네들 위에 있는 성분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유기물로 되어 있는 촉매거든요. 얘네들은 상해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변성이 돼요. 무기촉매는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금속이 상해요? 안 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촉매 역할을 두고 효소가 이렇게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너무 졸린 사람 잠깐 쉬세요.